187페이지 25번부터 38강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38강 수업은요, 187페이지 25번부터 시작되겠습니다. 25번. 회주철을 나타내는 KS 규격 재료인 것은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KS 규격에서는요, 회주철을 그레이 캐스트 아이언의 약자를 따서 GC로 표시합니다. GC. 그래서 여기서는 GCD가 아니고요, GC입니다. GC 250이라는 것은 여기 뭐냐면 인장 강도를 말합니다. 메가 파스칼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백심 가단주철은요, WMC입니다. 가단주철이라는 것은 뭐냐면, 주철은 단조가 불가능한데 특수 열 처리를 해가지고 주철도 단조가 가능하도록 만들었다 해서 가단주철이라고 하는데, 그 가단주철에도 그 중심부에 흰색인 그 순철 조직이 있는 것을 우리는 백심 가단주철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흑심 가단주철이라는 것은 시멘타이트가 흰색인데 이걸 분리시켜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흑연으로 남겨둔 겁니다. 이게 흑심 가단주철입니다. 그래서 백심 가단주철은 WMC 300, 흑심 가단주철은 BMC 300. 이것들은 그래서 white heart malleable cast iron인데 중심에 흰색인 단조가 가능한 주철이다, 이런 뜻입니다. black heart malleable cast iron. 구상흑연 주철은 GC입니다. 주철인데도 다른 것보다 인장 강도 450으로 제일 높죠. 이거는 마치 일반 기계 구조용 강하고 인장 강도가 거의 동일합니다. 일반 기계 구조용 강과도 동일합니다. 이게 인장 강도가. 자, 노듈러 그래파이트 캐스트 아이언이라 하기도 하고요. 둥글게 했습니다. 흑연을 둥글게 했습니다. 그래서 스테로이드 그래파이트 캐스트 아이언이라고 합니다. 제일 이게 주철 중에서 인장 강도가 높습니다. 자, 그러면 27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것도 몇 번 나온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이 이제 훤하게 익히 알고 있을 겁니다. 가상선을 사용하는 인접 부분을 참고할 때 이거는 가상선을 씁니다. 가공 전후의 모양을 표시할 때도 가상선을 사용합니다. 같은 모양의 되풀이를 표시할 때도 가상선을 씁니다. 그럼 특수 가공하는 것은 특수 지정선입니다. 굵은 1.3선, 길이가 0.8 내지 1.0%가 되겠습니다. 자, 다 같은 187페이지에 또 한번 봅시다. 제도의 도면에서 중심선을 꺾어서 연결도시한 도면인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은 보조투상도라고 합니다. 자, 보조투상도는요, 경사면의 실물 형상을 표시할 필요가 있을 경우 그 경사면에 대응하는 위치에 필요 부분만 그립니다. 이거 보니까 이렇게 해놨죠. 여기에도 이렇게 해놨습니다. 경사면에 마석의 표시 불가할 때 화살표, 영어 대문자 사용하여 표시를 합니다. 구부린 중심선 연결하여 투상관계 표시할 때는 이렇게 합니다. 자, 여기에 뭐냐면은 이제 보조 투상도입니다. 그 다음 위에 또 국부 투상도인데, 대상물 구멍이나 홈 같은 거, 이런 것을 국부, 자꾸 국부라고 하잖아요. 그죠? 부분이다. 그죠? 국부만의 모양 도시하는 것으로 충분할 때 그 필요한 부분만을 국부 투상도로 나타냅니다. 투상 관계를 나타내기 위하여서 원칙적으로 주된 그림으로부터 중심선, 기준선, 치수 보조선 등으로 연결해 줍니다. 부분 투상도, 국부 투상도는 거의 비슷한데, 국부 투상도는 대상물, 구멍, 홈 등이 있을 때 그런 거고, 부분 투상도는 말뜻 그대로 그림의 일부 도시하는 겁니다. 그림의 일부 도시하는 것입니다.
충분할 때는 그 필요한 부분만을 부분 투상도로 표시합니다. 이 경우에는 생략한 부분과의 경계를 파단선으로 나타냅니다. 다만 명확한 경우에는 파단선을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회전투상도, 회전하는 거예요. 대상물 일부가 어느 각도를 가지므로 투상면에 그 시력 나타내지 않을 때 그 부분을 회전해서 그 시력을 도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잘못 볼 우려가 있을 때는 작도에 사용한 선을 남깁니다. 요점 투상도, 보조적인 투상도에 보이는 부분 모두 표시하면 도면이 오히려 복잡해집니다. 오히려 알아보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이때는 요점 부분만 투상도로 표시하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도 여러분 앞으로 이제 참고가 많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188페이지입니다. 이제 재선 부분인데 열풍로에서 말이죠. 축열실이 있습니다. 열풍로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축열실하고 연소실이 있습니다. 축열실하고 연소실 두 가지뿐입니다. 근데 코커스로는 축열실, 연소실 있고 탄화실이 있습니다. 탄화실이 하나 더 있는데 열풍로는 공기를 연소를 해가 뜨거운 열을 만들어가 축열실을 두었다가 고로에 공급해 주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열풍로도 말이죠. 둥근 기둥, 지붕을 둥글게 하는 걸 도움이라고 합니다. 한 개의 도움 안에 축열실과 내열실을 동시에 설치한 것을 우리는 내연식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크게 할 수 없습니다. 요즘은 이제 고루가 대용화되니까 내연식 열풍로를 못 씁니다. 외연식 열풍로를 씁니다. 외연식 열풍로라는 것은 도움을 두 개 만들어요. 한 곳에는 축열실, 한 곳에는 연소실 이렇게 합니다. 어쨌든 열풍로에서도 내벽 축열실은 축열실은 뜨거운 공기를 일시적으로 저장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 사이사이 내화 재료를 사이에 쌓아놨기 때문에 그 사이에 뜨거운 열이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내화 재료는 사실 열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그 구비 조건으로 틀린 것은 내화물 구비 조건은 여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사용 온도에 고온에 이렇게 해야 됩니다. 견뎌야 됩니다. 열간 하중에 견뎌야 됩니다. 그 다음 뜨거운 상태에서 하중을 받을 때 급열 급냉에 견뎌야 합니다. 그 다음에 내식성이 커야 됩니다. 그 다음 또 하나 잊지 말아야 되는 게 벽돌을 쌓아놨기 때문에 이게 떨어지면 안 됩니다. 이걸 우리가 내스플링성이 커야 됩니다. 요런 내화물 구비 조건의 열풍로, 고로나 전로나 어디든지 다 동일한 거니까 여러분 잘 알아두세요. 그래서 여기 답은 왜 아니냐 하면은 열전도도 매우 높고 냉각 효과가 없을 거되나 이건 아닙니다. 열전도도 너무 높으면 안 됩니다. 그런 냉각 효과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29번은 여기 틀렸다. 그 다음에 소결 설비에서 점화로의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적합한 것은 점화로는 뭐냐? 이제 그레이트 바입니다. 그 소결기 둥근 주철봉으로 되는 그 위에다가 철광석 좀 큰 걸 해야 안 떨어지겠죠. 상부광을 깝니다. 이 상부광이에요. 그 위에다 미시한 철광석을 또 이제 진짜 소결할 미시한 철광석을 가득 또 샀습니다. 그 위에는 이제 쉽게 말하면 자용성 소결광인 석회석 중에 생석회를 거기에다가 이제 얹습니다. 그러면 이 성석회는 어떻게 역할을 하냐면은 스스로 열을 내 뿜어가지고 더 속이 잘 되도록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일부의 불순물을 제거할 수도 있습니다. 슬랙으로 만들어가.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석회석 위에는 뭐를 하냐면 코커스 이제 열이 조금 오래 갈 수 있도록 길게 뻗을 수 있도록 조금 큰 코커스 덩어리를 깔고 제일 위에는 불이 빨리 붙어야 되니까 미시한 석회석, 미시한 코커스, 석탄 가루를 이렇게 이제 거기에다가 장입을 합니다. 그래서
점화로는 어떻게 하냐면 장입탄 맨 위에 원료 표면에 불을 붙이는 역할을 하는 것이 점화로입니다. 점화로 장입 표면이 점화 직후 전체에 걸쳐 균일하게 가열하는 역할을 하는 장치입니다. 점화로는 착화 방식에 따라 반사식, 직화식, 요거 항상 알아두세요. 반사식하고 직화식이 있습니다. 반사식은 그 위에 로 위에 반사하는 물질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연료가 이제 연료를 공급하면 이게 불이 붙어 그 위에 가서 밑으로 반사하면서 이제 열을 공급하는 반사식이고, 직화식은 바로 그냥 불을 붙이는 게 직화식입니다. 그래서 점화로는 반사식하고 직화식 점화로로 구분한다 하는 걸 꼭 알아두세요. 자, 여기에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 것들은 실기 시험에도 나올 수 있는 걸 계속 설명하고 있습니다. 재선할 때는 31번 고로 생산물의 선철, 고로에 생산하면은 고로에서 생산하는 뜨거운 쇳물 있죠. 이걸 용선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왜 필요하냐? 바로 고로를 보냅니다. 전로로 보냅니다. 그래서 뜨거운 상태에서 바로 정연을 합니다. 산화물을 제거합니다. 그런데 고로에서 나는 쇳물을 식혔다. 이거는 냉선이 됩니다. 왜냐하면 주물을 만들기 위해서 보냈다. 주물선이다. 이런 걸 몽땅 합쳐서 용선, 냉선, 주물선 또는 어떤 모양으로 만드는 특별히 형선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선철이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에서는 선철은 뭐냐면 굳었을 때 깼어요. 선철 파면으로 분류할 때 틀린 것은 이렇게 됩니다. 백선철 하얀 색깔입니다. Fe3C입니다. 회선철, 그레이캐스트 아이언가 회색입니다. 반선철은 뭐냐면 두 개를 합친 거예요. 백선철, 피가연, 반선철은 백선 플러스 회선, 섞여 있는 겁니다. 회선철은 그레이캐스트 아이언입니다. 이 한자보다는 제가 보건대는 이게 GC라고 하는 게 더 좋겠네요. 여러분, 자, GC, 그레이캐스트 아이언, 그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189페이지를 한번 봅시다. 189페이지입니다. 33번 고로가스를 우리 BFG라고 합니다. 이런 것도 어떤 데는 아주 실기 필답의 기본 문제로서 BFG가 뭐냐, COG가 뭐냐 이렇게도 막 나옵니다. 전로가스가 뭐냐, 고로가스는 BFG이고 코크스로가스는 COG이고 전로가스는 LDG입니다. 이런 식으로 실기에도 나옵니다. 고로가스 청정설비로 여기 왜 청정설비로 고로가스는 여기 이제 고로에 철광석을 넣고 석회석을 넣어서 녹이는데 철광석 가루가 안 녹아서 올라간 거나 그 다음 거기에 있는 불순물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올라갔어요. 가스와 함께. 그럼 이 중에서 가스는 이제 별도로 분리하고 그 다음에 또 거기에서 철가루 같은 거는 또 별도로 분리해서 재활용해야 되잖아요. 재활용할 수 있는 게 순수한 가스, 그 다음에 철가루 같은 거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걸 청정설비라고 하는데 고로가스 BFG 청정설비로 정은 이제 정상 꼭대기를 말합니다. 노정가스의 유속 낮추고 방향을 바꾸면은 조립, 이거는 조금 큰 거친 입자를 말합니다. 이걸 그냥 보내면은 가스도 오염이 되고 원료가 요즘 귀한데 손실이 되잖아요. 이걸 받아주는 거. 모아가지고 다시 소결광이나 펠릿을 만들 때 쓰는 것.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여기에 뭐냐면 제진기입니다. 물론 벤츄리 스크러버도 그 다음에 벤츄리 스크러버는 습식법입니다. 입구와 출구를 가늘게 하고 중간 용기는 좀 크게 합니다. 거기에다가 물을 담아서 가스를 여기에 좁은 데로 보내면 센 압력으로 들어가겠죠. 들어갈 때 가스는 세게 빠져나가는데 여기 철가루 같은 건 다시 이것도 벤츄리 스크러버 안에 있는 물에 깔아앉게 됩니다. 이걸 나중에 분리해가지고 쇠로
이제 건조해가지고 쓸 수 있겠죠. 자, 벤츄리 스크러버는 제진기에서 1차 분진 제거된 BFG 적은 노즐에, 그러니까 이제 요 뭐냐면 벤츄리는 적은 노즐에서 고속 분사시켜 물 분사라면은 맞부딪히겠죠. 미소 가는 그 분진주로 철입니다. 철가루입니다. 2차로 제거합니다. 보통 제진기는 그냥 더스트 캐처로 많이 적용합니다. 34번 고로조업에서 일어나는 직접하는 반응에 해당하는 것. 간접하는, 직접하는 정확하게 알아두세요. 옛날에 이제 저희 제자가 그 우리나라 굴지 모 제철 회사 거기에 가서 이제 서류 전형에 통과되고 면접을 볼 때 이걸 묻더래요. 거기에 이제 여러 학생들이 다른 학교하고 섞여 있었는데 뭐를 물었느냐 하면은 그 몇 명이 있었는데 몇 학교 학생들이 있었는데 간접하는하고 직접하는에 대해서 한번 말해보라니까 제대로 뻐벅거린 모양이에요. 대답을 못한 모양이에요. 근데 저희 재단은 정확하게 그 설명을 했답니다. 뭐냐면은 간접하는은 연소대에서 이제 맨 밑에 풍구를 통해 뜨거운 바람 O2를 불어넣잖아요. 그죠? 넣으면 이게 코크스 C잖아요. 반응하면 CO2가 되기도 하고 CO가 되기도 합니다. 이 가스가 올라가서 철광석과 반응해서 환원하기 때문에 코크스가 직접 반응하는 게 아니고 코크스가 산소와 한번 반응해 가지고 CO나 CO2 가스가 돼서 올라가서 반응했기 때문에 이걸 간접 환원이라 한다 하고, 그 다음에 또 직접 환원은 철광석이 완전히 녹지 않고 내려와서 벌겋게 달구어진 코크스 고체와 반응해서 이제 환원하니까 이걸 직접 환원이다 이렇게 설명하니까 굉장히 똑똑하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 친구 면접을 보고 와서 저에게 저는 된 것 같다 이러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보니까 나중에 됐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거 하나하나도 중요합니다. 자, 여기에서 다시 제가 간접하는 연소대에서 코크스 다량 CO 변환환원입니다. CO 변환환원. 간접반응입니다. CO 가스와 철광석이 접촉 반응 후 철광석 환원되는 것을 우리 간접 반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살펴보면 이 왜 간접 반응이 중요하냐면 이 CO 가스는 열을 또 내뿜어줍니다. 열 효율이 높겠죠. 그리고 철광석은 고체지만은 코크스는 이미 CO 가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체와 기체의 반응입니다. 반응 속도가 이거는 아무래도 가스 선행이 빠릅니다. 고체 덩어리선은 반응 속도가 빨라 고로조업에서 필수적인 반응이다. 직접 반응은 철광석이 벌겋게 달고서 완전히 녹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해면철 상태로 되어 풍구면까지 내려올 때 이제 탄소는 빠져나간 환원철로 변합니다. 그런데 이게 풍구 앞에서 금속, 철 이게 풍구에서 들어온 공기와 반응하여서 산화해버립니다. 그럼 이게 FeO가 됩니다. 이게 노상부까지 쭉 내려가면 그 밑에 뭐가 있느냐 하면은 베드 코크도 있고 코크스가 벌겋게 침대처럼 이렇게 고체 상태로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이 FeO가 완전히 환원되지 않고 내려가서 이 코크스와 반응하여 금속철로 환원하는 것을 직접 환원이라고 합니다. 요거는 그런데 왜 이제 좀 피해야 되냐면 흡열 반응을 합니다. 흡열 반응. 에너지 손실이 많겠죠. 그죠? 흡열 반응을 합니다. 그리고 고체와 고체 사이에서 반응하기 때문에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에 어떻게 했습니까? 이 좀 반응 속도는 아무래도 느립니다. 반응 속도 느립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손실이 많이 생깁니다. 녹일 때 생기는 손실을 솔루션 로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가급적 감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위에서는 직접 환원이 뭐냐 이런데 여기에 가와 나와 다는 여러분 세밀하게 안 봐도 전부 다 뭐와 반응했습니까?
시어와 반응해지고요. 시어와 반응했습니다. 전부 다 간접 반응이 되고요. 여기에서는 시와 반응합니다. 시. 그래서 이게 우리는 뭐냐면은 직접 환원이 됩니다. 시어와 시가 다르겠죠. 자, 38강 수업도 여러분 저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39강 수업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